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폭염을 이겨내는 흰개미의 지혜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연을 세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동식물에게 환경을 활용하여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부여하셨고, 현대 과학자들은 이러한 자연의 형상이나 특성을 발견하고 응용하여 인류의 삶에 유용한 기술들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신칸센이 터널을 지날 때 발생하는 소음과 충격파 문제로 큰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소리도 없이 물속으로 빠르게 다이빙하는 물총새의 부리 모양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형태임을 착안하여 이를 기차 앞부분 디자인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소음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기차의 속도는 빨라졌으며 에너지 소비량까지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원리를 활용한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나미부 사막 딱정벌레의 등껍질을 모방한 안개 포집 기술입니다. 잘 알다시피 사람도 사막에서 물을 얻기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딱정벌레는 건조한 사막의 공기 속에서 손쉽게 물을 얻어 생존하는데 그 원리가 매우 신기합니다. 이 딱정벌레의 등껍질은 마치 울퉁불퉁한 산맥처럼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돌기와 물을 밀어내는 소수성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막의 새벽에 안개가 밀려오면 딱정벌레는 모래 언덕의 꼭대기나 경사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뒷다리를 꼿꼿이 세워 몸을 지면과 약 30도에서 45도 정도의 각도로 높이 들어 올립니다. 이 자세는 바람을 타고 오는 안개 입자들이 등껍질에 가장 효과적으로 맞닥뜨리게 하는 최적의 각도입니다. 그러면 바람에 밀려온 미세한 안개 입자들이 딱정벌레의 등껍질에 있는 친수성 돌기들에 부딪힙니다. 이때 딱정벌레는 가만히 꼬리 쪽을 들고 서서 안개가 등껍질에 충분히 달라붙어 물방울이 커지도록 기다립니다. 등껍질의 소수성 부분은 안개가 흘러 도망가지 않게 잡아두는 울타리 역할을 하여 물방울은 점점 더 커집니다. 결국 물방울이 충분히 커져서 일정 무게가 되면 더 이상 딱정벌레 등에 붙어 있지 못하고 중력에 의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딱정벌레는 머리를 아래쪽으로 숙이고 있기 때문에 등껍질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들은 자연스럽게 머리 쪽으로 모이게 되고 딱정벌레는 그 물을 입으로 받아 마십니다. 과학자들은 딱정벌레의 이러한 등 구조를 모방하여 안개가 잦은 산악 지역이나 건조한 기후에서 물을 얻는 기술인 안개 포집 그물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즉, 그물망의 소재를 물을 밀어내는 소수성으로 코팅하고 그 위에 친수성 물질을 특정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장치를 사막의 언덕 위에 세워놓으면 안개가 그물망을 통과할 때 친수성 부위에 안개 입자가 부딪히고 뭉쳐지면서 물방울이 됩니다. 이 물방울이 무게를 갖게 되면 아래쪽 수로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물통에 담기게 됩니다. 이 기술은 전기나 복잡한 장치가 없이도 손쉽게 식수를 얻을 수 있어 물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나 오지마을에서 매우 저렴하고 효과적인 식수 공급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 유럽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중 프랑스에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염이 몰려와
대기 온도가 45도에 육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불과 3일 사이에 무려 1000명의 사람이 폭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염 재앙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은 그들이 기거하고 있는 집의 구조입니다. 대부분 프랑스인의 집은 겨울철 추위를 막는 데 집중한 벽돌 구조의 집을 짓고 사는데 이는 오히려 더위를 가두는 형태입니다. 또한 파리 등 대도시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아연 지붕이 열을 흡수해 밤사이 복사열을 방출하며 열섬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랑스의 폭염 상황 속에서 주목을 받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 있는 이스트게이트 센터입니다. 이 건물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연의 원리를 성공적으로 건축에 담아내 냉방에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영국계 건축가 믹 피어스는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평소 한 가지 질문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마리의 흰개미가 사는 집은 어떻게 뜨거운 아프리카에서도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까입니다. 아프리카의 낮 기온은 40도에 육박하고 밤에는 0도 가까이 떨어지는데 흰개미집 내부의 온도는 놀랍게도 항상 25도 내외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흰개미가 자연 속 공기 흐름을 이용하는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흰개미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흙더미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수많은 공기 통로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낮 동안에 뜨거워진 공기는 위쪽 통로를 따라 빠져나가고 아래에서는 시원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유입됩니다. 결국 흰개미의 집은 바람과 기압, 낮과 밤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스스로 호흡하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은 구조를 형성합니다. 믹 피어스는 이러한 자연의 원리를 자신의 건축에 응용하였는데 이렇게 지어진 이스트게이트 센터에는 거대한 냉방 설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데워진 공기는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 배출되고 그 자리에는 건물 내부의 통풍로와 굴뚝, 두꺼운 콘크리트 벽체를 통해 밤에 식혀진 공기가 채워지며 낮 동안에 그 냉기를 서서히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연 환기 시스템 덕분에 이 건물은 냉방 에너지를 크게 절감하면서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스트게이트 센터는 기존의 기계식 냉방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사 규모의 건물에 비해 최대 90%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믹 피어스는 흰개미집뿐만 아니라 선인장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선인장은 표면의 주름과 가시를 이용해 열기를 분산하고 표면 온도를 조절하는데 이 원리를 이스트게이트 건물의 외관 설계에 적용한 것입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돌출된 콘크리트 형태는 직사광선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밤사이 실내의 열기를 밖으로 더 잘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결국 믹 피어스가 설계한 건물은 사람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활용할 때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까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흰개미는 건축학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흰개미를 지으실 때 자연의 현상을 활용하도록 본능 가운데 지혜를 심어두셨고 개미는 이것을 사용하여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뛰어난 자연 활용 기술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연 원리의 활용 방법들은 물총새나 딱정벌레 그리고 흰개미나 선인장이 스스로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이미 그들의 DNA에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결국 자연의 모든 것들은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닌 전능하신 창조주의 오묘한 섭리 속에 지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그 신비로운 지혜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